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정치와의 안녕하세요. 최영원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은요. 학창 시절 때 성적표 나오던 날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뭐 채점 다 해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진짜 성적표를 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긴장한 하룻밤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성적 발표 날 기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좀 혹시라도 내가 하는 점수가 아니진 않을까, 잘못 나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좀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기분이 오늘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험 성적 발표 전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향후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상당 부분 방향타를 좀 결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지금 정말 잘 오르고 있는데요.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일단은 반갑기는 합니다만 저는 왠지 좀 오늘 너무 올라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 확인을 현 시간부로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양 지수 한번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오르네요. 29.59포인트 상승한 1962.56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64포인트 상승한 648.42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오늘 마이너스 950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 코스피 쪽에서 1,553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85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366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마이너스 31억 원의 순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마이너스 243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58포인트 상승한 3,525.93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이 상해 종합 증시도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일 시장이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좀 첫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일 시장 움직임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저점 모든 이가 시장에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을 때 용감하게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저점 확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의견 자체는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 되고 나서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다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빠질 것이다.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차근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는 이제 금리 인상,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켜놓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상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의견들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바닥을 찍어주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흐름들, 그리고 옐런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을 할 때도 되기는 했는데요. 자, 오늘 안 그래도 많은 분들 금리 인상 앞두고 잠 좀 못 주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흐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을 위한 시청자 퀴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문제는 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도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 업종이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얘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파리 기후 협약과 관련 없는 업종입니다.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양광주, 2번 게임주, 3번 친환경주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증시와의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아서요. 지금 공감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콘덴서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뉴인텍과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공감 종목으로 다 제시를 해드린 상황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뉴인텍에 대한 반등 흐름들 또는 이제 뉴인텍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장 초반에 10% 이상 또 2,100원대까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소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밑꼬리가 좀 달리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뉴인텍이라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윗꼬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달려요. 장중에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다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 이후에 차근차근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윗꼬리에서의 거래량 부분들이 많이 실렸다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바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테스라는 종목이에요. 테스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마이너스 0.34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 또는 이제 중국 쪽에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개선세를 좀 일러준다고 하게 되면 뭐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다소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반 기업이 아닌 후반 기업 쪽에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좀 나올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서 어제자에 이어서 테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시장이 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용감하게 들어간 종목이에요. 흥하해운이라는 종목.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 우리가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좀 줬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나서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뭐 BDI라든지 아니면 물동량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선행돼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해상운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흥하해온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1차 목표대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하게 좀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같이 공감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 공감 종목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살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기존에 삼성 SDI, 삼성 전기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전기차 테마 안에서 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뉴인텍이라든지 사마 콘덴서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장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콘덴서 관련 종목군들 다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PNT 관련해서는 일단은 2차 전지, 2차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저희가 없어요. 포트 안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PNT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있는 전해질, 뭐 음극재, 양극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수가 바로 이 PNT라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갭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9%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재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요 오히려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올 연말뿐만 아니고 연초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각 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섹터별들 중에서 저희가 한두 종목씩은 계속적으로 좀 편입을 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PNT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전기차 종목 PNT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이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가야겠죠.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많이 본 종목과의 오늘 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들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이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9월 들어 중국 합작 소식에 급등세 연출. 말씀드린 대로 쌍방울은 한때 정말 대단했던 종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9월에는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국과 합작하는 제주도의 리조트 사업이 좀 지연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좀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게시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가 춥다 했습니다. 네. 쌍방울 너무 떨어지네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날씨만큼 주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뜨겁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휴양사업 포기가 아니라 지연이니까 아직 괜찮겠죠?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뭐죠? 이 소식은 점점 미심쩍고 신뢰가 떨어지네요. 라는 게시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놀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될까요? 회사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네. 불거지기 전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많이 변동성을 좀 수반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대비를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저점을 향해 다이빙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중국 한자녀 정책 수혜가 남았다. 반만 떨어질까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리조트가 단독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이슈로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지 이 지연 소식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취소가 아니고 지연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9월달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1,080원이었거든요. 9월달 중순까지 1,080원이었던 내용인데 지금 9월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근 한 2주 만에 지금 1,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때 당시에 대한 시장 트렌드 자체가 중국과 연계된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 부분 시장에서 반응들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급격하게 각도 자체가 거의 90도까지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차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일정 수준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쌍고가 발생되는 이 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주가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될까요?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우리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가 11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무료 방송에 들어오셨던 회원님들 자체가 3,000원대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횡보되는 구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주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쪽에 대한 이제 휴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4,000원대, 5,000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 중국 사업 부문에 대한 이제 지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이러한 쪽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리조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되면 리조트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지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공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시장 반대 방향에 대한 움직임들을 당연하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또는 제주도 쪽에 대한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또 리조트에 대한 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반응은 또 다시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예측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요? 대응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 이탈을 할 것 같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백이전자 자체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차익성 매물이. 또는 아니면은 그동안에 물량이 들어왔었던 3,000원대 구간, 횡보되는 구간에서 물량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확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방울 지금은 변동성에 대응할 때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전장 부품 진출에 따른 모멘텀 확보. LG전자 올 상반기까지 좀 많이 힘들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9월부터 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LG전자 지금 게시글 반응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상당히 조금 오늘자에 대한 반등 흐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당연히 올라야죠.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단기적 고점 6만 원 기대해 봅니다. 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자, 내일 미국 금리 발표하는데 지금 사면 안 되겠죠?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고요. LG전자 태양광 사업도 한다고 들었는데 친환경 테마로 들어가나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LG전자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오늘은 LG전자가 전장 부품 기대감에 더해서 사실 또 CES 가전 박람회가 1월에 열리잖아요. 예. 그 모멘텀까지 지금 같이 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게시글을 보니까 지금 사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LG전자가 그동안에 사시는 오명이 좀 있었어요. 4만 네. 전자라고 해서 4만 원대를 언제 넘나 네. 언제 넘나 이런 이제 게시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뭐 39,300원의 저점을 기록을 해주고 나서 지금 55,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보면 맨 마지막 글인 것 같아요. LG전자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라는 게시글일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모바일 사업부라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쪽에 대한 그쵸. 흐름들 좀 나와줘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단은 백색 가전 쪽입니다. 뭐 네.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유럽 쪽에서 백색 가전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실적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 자체는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45,000원에서 5만 원대까지 빠르게 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를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진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LG전자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백색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렇다 할 뭔가 성적을 못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전장 부품이라는 정말 히든 카드를 조금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55,000원대 돌파된 이후에 삼성그룹 쪽에서 또 전장 부품 사업에 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쵸. LG전자가 또 밀렸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하나의 사업에 들어와서 뭐 경쟁 기업들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숙성된 산업에서 경쟁 기업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전장 부품, 전기차와 관련된 전장 부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친환경 차량과 관련해서 전장 부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신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레드오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블루오션을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반등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었을 때 2015년도 8월 달에 대한 저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지금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이 LG전자에 대한 기업 자체가 실장에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시작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53,000원대를 깨지 않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121선대까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찍어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추세의 하단 자체가 저항이 아닌 기존의 지지 라인으로 성격이 좀 변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관찰을 하되 54,000원과 5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당장 매수는 조금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좀 더 주가 흐름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증자 관련 소식에 따른 변동성. 그동안 낙폭 정말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또 이전에는 유상증자 소식이 잠깐 맞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오늘은 또 실적 개선 전망 소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대형주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내년 실적 잘 되길 바랍니다. 손실난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게시글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자, 들었다 놨다 바닥이라고 사신 분들 조심하세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유증 끝나고 봐도 충분한 종목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삼성 관련주 전망은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정말로 바닥을 찍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적이라고 하면 주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실적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뭐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유진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당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이죠? 12월 8일이죠. 12월 8일 날 유상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20%까지 좀 올라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좀 종목 Y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BNK 투자증권전에서 지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뭐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증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증이 진행이 되고 나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정상화가 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관심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지금 박중흠 엔지니어링 사장이 앞으로 이익 중심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좀 던져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게시글에도 올라왔듯이 유증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향후 내년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수주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 자체가 30불대, 40불대, 50불대도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저유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플랜트와 관련된 사업들 또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관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증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진입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는 직전 고점입니다. 뭐 18,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의 상승분들 한 번쯤 노려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죠? 한 내년 2월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일정들 좀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증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됐다라고 봐요. 유증에 대한 내용도 스케줄까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경기에 대한 내용들을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유럽 쪽에서 통화 정책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내주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매매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911님이 보내주셨네요.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FOMC 리스크 끝이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잘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매수해서 뭐 내일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 20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장중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아마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시간대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주가가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과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에 대해서는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10년 만에 나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점에 대한 구간들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죽어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차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쉽게 말씀해서 시장의 수급 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시면서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점에 대한 구간들은 분명히 잡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도 우리 회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리딩을 하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관점에서의 접근들을 계속 좀 유도를 해드리고 있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전략들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이 좋을지는요, 이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이 무료 방송에서 마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에서는요, 답변을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다른 질문도 역시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관련된 업종인데요. 파리기후협약과 관련 업종인데 뭐 상당히 좀 쉽게 맞추시지 네.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2번 게임주였습니다. 네, 정답자 중에서는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멘토님 공감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저희가 하나하나 섹터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장비주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PNT라는 종목, 공감 종목으로서 뽑아왔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향후의 전략들,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 자체는 제가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희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